안녕하세요. 이야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공간, 옛날 달그림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밤중 흰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조용히 병상의 남자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번에는 날 혼자 두지 말아요. 하지만 그 장면을 목격한 남자는 평생 52년을 살아오며 그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인가? 올해는 가을이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홍시나무 잎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지고 있을 때 민재는 거의 20년 만에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버스는 그를 마을 입구에 내려줬고 거기엔 아직도 낡은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고성마을, 영험한 샘물과 못다한 말들이 머무는 곳. 민재는 52살, 조기퇴직한 행정직 공무원이었다. 이혼했고 외동딸은 캐나다에 정착해 살고 있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한 노인 이웃의 전화 때문이었다. 아버지 많이 안 좋으셔. 민재야, 벌써 석 달째 말도 안 하셔.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아. 기와지붕의 낡은 집은 그가 떠난 날과 거의 같았다. 단지 마당의 절반이 푸른 이끼로 덮여 있었을 뿐 가장 안쪽 방, 아버지가 누워 계신 그 방은 잠겨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차가운 공기가 가슴을 짓눌렀다. 아버지는 옆으로 누워 계셨고 얇은 이불이 턱까지 덮여 있었다. 희미한 등잔불빛 아래 아버지의 얼굴은 마른 나무 껍질처럼 쪼글쪼글했고 눈은 천장을 응시하며 멍하니 열려 있었다. 말도 못하고 몸도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밤이면 가끔 흐느끼듯 하는 소리만이 들렸다. 이웃 논이는 말했다. 낮엔 거의 의식이 없으셔. 그런데 달 뜨는 밤이면 꼭 문 쪽을 바라보셔. 누굴 기다리는 것 같아. 민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한때 무서웠던 아버지, 엄격하고 냉정했던 이제는 마치 말라붙은 그림자처럼 누워 있었다. 그저 조용히 차를 우리고 마당을 쓸고 매일 밤 수건을 갈아드리고 얼굴을 닦아드릴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가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 밤 새벽 2시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는 소리에 잠에 섰겠다. 처음엔 꿈인가 싶었다. 그러나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 속에 분명 방 안에 누군가가 있었다. 민재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다. 흰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아버지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긴 머리가 어깨를 타고 흘렀고 허리는 곧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머리를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뭔가를 귀에 속삭였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흐릿하고 아련한 아름다움, 그리고 낯설면서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민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여자는 누구지? 어떻게 들어왔지? 왜 이렇게 아버지에게 친밀하지?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다. 간호사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몰래 부른 사람?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만이 여전히 누워 있었고 그 눈은 여전히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차를 우려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밤에 본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다. 이번에는 날 혼자 두지 말아요. 그는 꿈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그러나 다음 날 밤 그녀는 또 나타났다. 매번 같은 시각 새벽 2시. 이번엔 문 너머에서 들으려고만 했다. 그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아버지, 너무 추워요. 이번엔 제발 날 혼자 두지 말아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녀는 울었다. 맑고 가는 마치 안개처럼 사라지는 울음소리, 가슴을 파고드는 슬픔. 민재는 문을 열고 싶었지만 그저 손을 꽉 쥐고 버텼다. 세 번째 밤, 모든 게 반복되었다. 그녀는 문틈 너머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가 있다는 걸 아는 듯. 그녀의 눈빛은 깊고 슬펐다. 원망도 없고 분노도 없었다.
오직 오래도록 기다린 듯한 아련함만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깨달았다. 그녀는 인간이 아니었다. 매일 밤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곁에 나타나 한마디 말만을 되풀이하는 젊은 여자. 그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다. 서랍, 찬장, 주방 한쪽, 온통 먼지와 낡은 종이들 속에서.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웃 노인들도 마을 어른들도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선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그러다 어느 비오는 오후 아버지 머리맡에 오래된 자수 그림을 정리하던 중 그는 액자 뒤에 숨겨진 작은 종이를 발견했다.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종이 잘 접힌 채 조심스레 본드로 붙여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꼭 숨기고 싶었던 것처럼. 그걸 펼쳐보자 손이 떨렸다. 출생신고서였다. 민재의 손에 쥐어진 출생신고서가 그의 숨결에 따라 가볍게 떨렸다. 이름 김수진, 출생일 1974년 4월, 부 김주석, 모 정연화. 전혀 생소한 이름,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수진? 누구지? 왜 아버지는 이걸 숨겼을까? 기억을 더듬었다. 1978년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해. 그녀는 한밤중에 울고 물건을 부수고 온 마을에 걱정거리가 되었다. 이후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멍하니 마당만 바라보곤 했다. 모두가 어머니가 정신이 나갔다고 수군거렸지만 이유는 아무도 몰랐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도 설명도 없이 그저 침묵뿐이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맞춰지는 듯 했다. 민재는 아버지의 서랍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낡은 서류,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가죽 수첩이 있었다. 그 수첩 속에는 일기라기보단 조각난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아이는 물었다. 왜 아버지는 날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나는 매일 꿈에서 본다. 연못가에 서 있는 그 아이, 그해 봄, 연못물이 너무 맑았다. 단 몇 분의 부주의, 연화는 용서하지 않았다.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민재는 수첩을 가슴에 껴안고 마당 뒤편에 작은 연못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수십 년간 지켜온 그 연못. 지금은 물도 반쯤 말라 이끼만 남아 있었다. 바로 여기서 무언가 일어났던 것이다. 수진, 한 번도 불리지 못한 이름. 이 집에서 태어났고 존재했으며 그리고 사라졌던 아이.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자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방문 앞에서 기다렸다. 그 여자가, 아니 그 영혼이 다시 나타나길. 새벽 2시쯤 바람이 문을 흔들었다. 실내의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그녀가 나타났다. 익숙한 뒷모습, 슬픈 눈, 그리고 그 속삭임. 이번에는 제발 혼자 두지 말아요. 민재는 문을 열었다. 냉기가 밀려왔지만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보았다. 부드러운 얼굴, 슬픈 눈.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그녀를 마치 꿈과 현실의 경계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수진, 너구나? 그녀의 얼굴이 떨렸다.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내려다보았다. 아버지는 눈을 뜬 채 누워 있었고 그의 눈가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말은 없었지만 방 안은 무언가로 가득 찼다. 수십 년간의 침묵과 후회가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듯한 기분. 민재는 그녀의 손을 닿으려 했지만 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저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알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돼.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마치 안개 같고 마당 앞 흰 꽃처럼. 그리고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버지를 바라보니 그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다. 마치 무언가 놓아버린 듯이.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뒤척이는 잠에서 깼다. 집안은 조용했고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호흡은 약하지만 조금 더 고르고 평온해 보였다.
민재는 아무에게도 수진을 보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까봐. 하지만 그의 마음엔 그녀는 분명 존재했다. 살아있는 것처럼. 그는 다시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왜 수진이라는 이름이 가족의 역사에서 사라졌는지 알아야 했다. 곰팡이내 나는 오래된 서랍 뒤에서 그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흰 한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어머니 곁에 서 있었다. 눈빛이 깊고 가라앉은 모습. 사진 속 젊은 남자, 바로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다. 78년 봄 마지막으로 찍은 날. 그는 사진을 들고 마을에 사는 어머니의 여동생 이모를 찾아갔다. 이모는 사진을 보고 한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는 첫째였어. 네 엄마가 아들 하나 유산하고 그 다음에 낳은 애였지.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귀여운 아이였어. 근데 4살 때 아버지가 잠깐 연못 옆에 혼자 두었는데 이모는 말을 멈추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어. 너희 엄마는 그날 이후로 병이 들었고 아버지는 아무도 탓하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거야.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평생 침묵 속에 갇혀 살았던 아버지의 고통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환상이 아니었다. 매일 밤 아버지를 찾아온 영혼. 이름 한번 제대로 불리지 못했던 아이. 제사도 위로도 작별도 없었던 존재. 기억이 되살아났다. 10살 무렵 그는 어머니에게 물은 적이 있다. 왜 우리 집엔 아기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는 화를 냈다. 아기 같은 건 없어. 묻지 마. 그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술에 취해 돌아왔다. 모두 흔적이었던 것이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 흰옷의 여자는 매일 밤 아버지의 방에서 속삭이던 그 아이는 이름을 불러주길 기다리는 영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가 돌아봐 주기를 기다리던 존재. 그날 밤 오래된 집은 특별한 고요함에 잠겼다. 희미한 초승달이 지평선에 걸려 있었고 문틈 사이로 허브와 향냄새가 스며들었다. 민재는 아버지 방에서 촛불만 켜둔 채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있었고 그의 눈은 이제 모든 힘이 빠진 듯 고요했다. 민재는 손에 쥔 사준을 바라보았다. 흰 한복을 입은 수진의 마지막 사진. 그는 천천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차가운 손을 잡고 낮게 속삭였다. 저 아이, 제 동생이었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재는 이어 말했다. 더는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마세요. 만약 그 아이가 기다렸다면 이번에는 혼자 두지 말아요. 아버지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석 달간의 침묵 끝에 그는 말했다. 이름 불러줘서 고맙다. 주름진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아주 멀지만 익숙한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 민재는 밤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첫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올 때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다. 고통도 소리도 없었다. 단지 하나의 숨결처럼 아주 조용히. 창밖에서는 산들 바람이 불었다. 처마 및 작은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고 수진의 사진이 살짝 기울며 빛을 반사했다. 마치 한 방울 눈물처럼. 남은 교훈. 지울 수 없는 상처도 때론 위로받을 수 있다. 누군가 진심으로 들어주고 불러주고
인정해 준다면 떠난 자는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남은 말하지 못한 말이 존재하는 한 용서는 때로는 늦은 속삭임에서 시작된다.